피부과에서도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기미와 잡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기면 평생 따라다닌다고 알려져 있는 이 기미와 잡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책에서만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반세기 넘게 수천 명의 환자를 직접 만나고 치료하면서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기미와 잡티 때문에 고민하는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집에서도 안전하게 그리고 눈에 띄게 기미와 잡티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건 마법도 아니고 광고 속 과장된 제품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피부를 관찰하고 실험하고 이해해온 끝에 찾아낸 결과입니다. 심지어 많은 피부과 의사들조차 쉽게 꺼내지 않는 이 비밀을 오늘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공개해 드리려 합니다. 저는 68세 피부과 전문의 이민재입니다. 여전히 매주 수백 분의 내원 환자를 진료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오늘 이 시간에 모두 담았습니다. 실제로 제 어머님은 91세가 되실 때까지 단 하나의 기미도 없이 또렷한 피부를 유지하셨습니다. 레몬, 꿀, 바나나 껍질처럼 집안에 흔히 있는 재료만으로도 가격 수십만 원대의 시술 못지않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할 10가지 생활 습관을 차근차근 실천하기만 해도 피부톤이 밝아질 뿐 아니라 멜라닌 과잉 생성과 UV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68세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관절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이나 TV 앞에 머무는 어르신을 생각하실 텐데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료실에서 환자들의 피부 고민을 듣고 있습니다. 첫 진료를 시작한 지 벌써 50년이 되었지만 매일 저녁 집에 돌아와서는 바나나 껍질을 얼굴에 문질러 줍니다. 사람들은 농담처럼 웃기도 하지만 저는 그 효과를 확신합니다. 이 습관 하나로 저희 가족 3세대 모두 기미 없이 맑은 피부를 유지해왔고 제 손등과 얼굴에도 눈에 띄는 갈색 반점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기미와 잡티가 생기는 근본 원인은 자외선에 의한 멜라닌 과잉 분비와 피부 노화에 따른 재생 능력 저하입니다. 그러나 균형 잡힌 식습관과 꾸준한 보습, 자연 성분의 항산화 케어를 더하면 언제든지 환하고 깨끗한 피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 중 9분 중 8분은 한번 생기면 끝이라고 포기하고 있었지만 이 방법을 통해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며 다시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10가지 습관은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 사용하시는 세안제 위에 바나나 껍질을 덧붙이는 것부터 점심 후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입안을 헹구고 레몬즙을 얇게 펴 바르는 방법, 그리고 하루 3번 꿀을 소량씩 얼굴에 도포해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과정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각종 화학성분 없이 자연이 준 선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부 고민으로 오랫동안 마음고생하셨다면 이제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간단하지만 강력한 변화가 여러분의 피부를 한층 환하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피부과를 찾으신 분들 열의 9은 생긴 기미를 지워달라고 요청하시지만 노화 현상이니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듣고 돌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저는 반세기 넘게 피부를 연구하며 쌓은 경험으로 노화가 반드시 기미를 동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도 91세가 되도록 단 하나의 잡티 없이 맑은 얼굴을 유지하셨으니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같은 나이대인데도 어떤 분은 얼굴이 얼룩덜룩한 반면 어떤 분은 빛나는 피부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낸 비밀을 오늘 이 시간에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기미가 생기는 원리부터 자연 성분을 활용한 관리법,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습관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분께 이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 한때 얼굴 곳곳에 갈색 반점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태양 아래서 열공하던 이대 시절과 주말마다 이어졌던 등산과 하이킹이 30년 후 제 피부에 어떤 결과를 남길지 미처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40대 후반부터 손등과 이마, 광대뼈 위에 커피 자국처럼 진한 얼룩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점 하나였지만 몇 해가 지나자 지름이 동전만큼 커지고 색이 점점 짙어져 마치 피부에 그림자가 드리운 것만 같았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온 한 환자분이
요즘 피곤해 보이시네요. 곧 은퇴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피부 전문가로 살면서 정작 제 얼굴은 왜 이런지 경이 되었을까 괴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세상 누구보다도 피부 노화의 원인과 해결책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저도 한때 수차례 레이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회당이 10만 원이 넘는 비용이었지만 몇 달이 지나면 어김없이 잡티가 다시 올라왔지요. 마치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받는 듯했습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늘어가는 갈색 얼룩을 마주하는 순간은 참담했습니다. 이마와 광대는 물론 손등에 퍼진 색소 침착이 제 나이를 10살쯤 더 들어 보이게 만들었으니까요. 한 환자분은 잡티 때문에 20살은 늙어 보인다며 눈물을 훔치셨고, 또 다른 분은 손을 보여줄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이를 들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잡티는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의 상처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어머니의 사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91살이었던 어머니 얼굴엔 놀랍도록 깨끗한 피부만 남아 있었지요. 잡티 하나 없이 또렷하게 빛나는 피부였습니다. 저는 곧장 어머니께 비법을 여쭈었습니다. 어머니의 답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 껍질로 얼굴을 부드럽게 문지르고 일주일에 2번은 녹두팩을 꾸준히 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골에서 할머니에게 배운 방법이라며 특별한 재료 없이도 충분히 효과를 보았다고 하셨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모델처럼 반짝이던 어린 시절 할머니의 모습과 20년 넘게 지켜온 어머니의 피부가 함께 떠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그 소박한 전통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수백만 원을 들여 배운 의학 지식보다 시골의 소박한 지혜가 훨씬 강력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고가의 기미치료 레이저를 3차례나 받았지만 다시 재발하던 잡티가 어머니의 녹두팩과 바나나 껍질 마사지로 단 3개월 만에 눈에 띄게 옅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설마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라는 의문이 가시지 않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후 저는 병원 치료가 아닌 가정에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비법을 정리해 환자들에게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민간요법이라니 도대체 왜? 라며 비웃었지만 저는 제 눈으로 확인했기에 확신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60대 환자분은 거울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했고 70대 어르신은 손등이 맑아져 다시 반지를 끼우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82세 김영숙 할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덕분에 제 얼굴을 되찾았어요. 이제 본론입니다. 기미와 잡티를 개선하고 예방할 10가지 실천법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 방문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앞으로도 매주 100세 건강을 위한 실천적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더욱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래도록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자연이 준 선물 같은 10가지 방법을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동안 기미가 한번 생기면 지울 수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혹은 값비싼 레이저 시술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믿으셨나요? 이제부터 진짜 기미 해소 비법과 반세기 동안 환자들의 피부를 지켜온 피부과 전문의의 노하우 가지를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바로 레몬 꿀팩입니다. 신선한 레몬에는 풍부한 비타민C와 구연산이 함유되어 멜라닌 색소가 뭉치는 것을 막아 맑은 피부톤으로 돌리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레몬 속 비타민C는 색소 형성을 촉진하는 티로시나 아제 효소의 활성을 억제해 기미가 더 짙어지지 않도록 돕고, 구연산은 자연 유래 알파 하이드록시산 AAA로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내며 건강한 세포 재생을 촉진합니다. 실제로 78세 김영애 어르신께서는 30년 동안 기미로 마음고생을 하셨지만 일주일에 2번만 레몬 꿀팩을 사용하셨을 뿐인데도 3달 만에 거울 속 얼굴빛이 한결 맑아지셨습니다. 화장 없이 외출하셔도 자신감이 생겼다며 기뻐하셨던 그 순간이 제게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만 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볼에 레몬즙 큰술 하나와 꿀 한 큰술, 그리고 밀가루를 소량 넣고 부드럽게 섞어 농도를 맞춥니다. 너무 묽으면 떨어지고 너무 되직하면 발랐을 때 뻑뻑하니 얼굴 전체에 고르게 펴 바를 수 있도록 걸쭉한 상태가 이상적입니다. 팩을 바른 후 15분간 편안히 휴식하며 피부 속 성분들이 작용하도록 두셨다가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헹궈내세요.
꿀에는 항산화 물질과 미네랄이 풍부해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촉촉함을 유지해주며, 밀가루는 색이 피부에 붙어있는 시간을 늘려 유효 성분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도록 도와줍니다. 다만 레몬의 산성분이 민감함을 줄 수 있으니 사용 직후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듬뿍 발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세요. 이 단순한 한 가지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의 피부는 스스로 재생되고 맑아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레몬 꿀팩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팩을 지운 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셔야 합니다. 비타민C는 햇빛에 노출되면 오히려 멜라닌 생성을 촉진해 색소 침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팩은 저녁에 하시거나 외출 전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덧발라주세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레몬즙과 물을 1:10 비율로 희석해 사용하면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몬의 이런 강력한 미백 효과를 알고 계셨나요? 단 한 가지 과일이 피부톤을 놀랍도록 밝게 바꿔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녹두팩입니다. 녹두의 풍부한 사포닌 성분은 항염작용으로 피부 염증을 가라앉히고 과잉 멜라닌을 부드럽게 분해해줍니다. 또한 녹두 속 비타민과 아미노산은 피부 재생을 촉진해 손상된 부위에 새로운 세포가 자리 잡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제 어머니께서는 20살 무렵부터 65년 동안 꾸준히 녹두팩을 사용하셨고 85세가 된 지금도 잡티 하나 없이 맑은 안색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친구들이 모두 기미로 고민할 때 너만의 비결이 뭐냐며 묻곤 하셨죠. 녹두팩은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볼에 차숟갈 3스푼 분량의 곱게 간 녹두 가루와 우유 2스푼, 꿀 1스푼을 넣고 부드럽게 섞어 걸쭉한 농도로 맞춰주세요. 팩을 얼굴 전체에 고르게 펴 바른 후 20분간 휴식한 뒤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면 됩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젖산 역시 천연 AHA로 각질 제거를 돕고, 꿀은 강력한 보습과 항균 작용으로 피부 트러블을 예방해줍니다. 특히 꼭 기억하실 점은 녹두 가루를 가능한 한 고운 입자로 사용해야 효과가 2배로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알갱이가 굵으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고 흡수율도 떨어지므로 믹서기로 곱게 갈아 쓰시거나 시중에 나와 있는 미세 녹두 가루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팩만으로도 피부 속부터 환해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3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이 자연성분 레시피를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약 첫 시도에서 피부가 예민하게 붉어지거나 자극을 느끼신다면 녹두가루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꿀을 한층 더 듬뿍 섞어 사용해보세요. 꿀의 풍부한 보습력과 항염 효과가 잦은 색사용으로 민감해진 피부를 부드럽게 안정시켜줍니다. 집에 오래된 녹두 한 봉지 남아있다면 이제부터 그 녹두를 피부 주치의처럼 아껴가며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바나나 껍질 마사지입니다. 바나나 껍질 안쪽의 흰 부분에는 자연 유래 베타하이드록시사닌 살리실산과 다양한 비타민 복합체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에 과잉 색소를 분해하며 부드럽게 각질을 정리해줍니다. 살리실산은 모공 속까지 깊숙이 침투해 멜라닌 덩어리를 완화시키고, 루틴 성분은 멜라닌 과잉 형성을 억제하면서 피부 세포 재생을 촉진해 탄력을 높여줍니다. 실제 서울에 사시는 76세 은퇴 공무원 박민수 어르신은 매일 저 TV를 시청하시며 바나나 껍질로 얼굴을 부드럽게 문지르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얼굴 전체에 벗졌던 갈색 반점이 절반 이상 옅어졌고 손등 과목 주변까지 색이 한결 맑아졌다고 합니다. 원래 피부 관리를 따로 하지 않던 분이었지만 이 간단한 방법 하나로 매일 꾸준히 실천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마사지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익으면서 껍질이 검은 반점이 생긴 바나나를 골라 껍질 안쪽의 흰과 육 부분으로 가볍게 원을 그리듯 하루 3분에서 5분 정도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 손끝에 힘을 빼고 천천히 움직이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마사지 후에는 자연 바람에 10분가량 말린 뒤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헹궈내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한번 사용한 껍질은 즉시 버리고 재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육에 배어있던 유효 성분이 공기 중 세균과 접촉하면 산화되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나나는 과일 코너에서 조금 검은 부분이 보이는 것을 골라 방치해두면 껍질이 말랑말랑해져 마사지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바나나 껍질 마사지와 녹두팩을 교차로 주 3회 정도 시행하면 더욱 뛰어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와 적절한 휴식을 병행하면 피부 재생이 더욱 활성화되어 잡티 개선 속도가 빨라집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방법부터 나머지 7가지 자연성분 레시피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사용한 바나나 껍질은 즉시 버리고 매번 신선한 껍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남아있는 유효성분이 공기 중의 세균이나 산소와 만나면 산화되어 오히려 피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나나 종류 중에서도 일반 바나나보다 크기가 작고 껍질이 단단한 필리핀산 세니어 바나나가 살리실산과 루틴 함량이 높아 더 효과적입니다. 피부 알레르기가 걱정되시는 분은 파란 쪽의 소량을 먼저 문질러 민감도를 확인한 뒤 사용하세요. 평소 바나나 껍질을 그냥 버렸다면 오늘부터는 그 껍질을 강력한 자연 치료제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네 번째 비법은 시금치 섭취입니다. 시금치의 풍부한 엽록소는 뛰어난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속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해 멜라닌 과잉 생성을 억제합니다. 또한 시금치에 들어있는 비타민 A와 C는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진피층 콜라겐 합성을 도와 피부 탄력을 높여줍니다. 여기에 비타민 K가 더해지면 모세혈관을 강화해 피부로 가는 영양과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칙칙했던 잡티 부위도 점차 맑아집니다. 제 환자 중에 74세 전직 교사인 박은희님은 매일 아침 시금치를 생으로 주스에 넣어 드시거나 30초만 살짝 데쳐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 결과 손등과 팔목에 넓게 퍼졌던 갈색 반점이 3달 만에 눈에 띄게 옅어지더니 이제는 당당히 손을 내보일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시금치 샐러드를 만들 때는 올리브유 한 큰술과 레몬즙을 뿌려 드시면 비타민 E와 A, C가 시너지 효과를 내 피부 보호막을 더욱 단단히 해줍니다. 권장 섭취량은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100g 정도입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수용성 비타민이 손실되므로 30초 이내로 가볍게 익히고 가능한 생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비타민 C는 열에 약해 장시간 가열 시 90% 이상 파괴되므로 신선한 상태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금치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혈액 내 독소를 배출하고 피부 본연의 맑음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함께 해줍니다. 이 2가지 자연요법을 모두 실천하면 바나나 껍질 마사지와 시금치 섭취의 시너지로 피부가 속부터 환해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5번째부터 9번째까지 남은 비법을 더욱 깊이 있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 시금치 100g에는 하루 권장 비타민의 337%가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금치의 풍부한 엽록소와 비타민이 피부톤을 맑게 해주는 것은 물론 식이섬유가 장 건강까지 돕습니다. 다만 혈액응고장애가 있거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시금치를 과다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의사와 상의하세요. 평소 시금치를 얼마나 자주 드시는지 돌아보시고 오늘 저녁 식탁에는 데친 시금치 한 접시를 올려 영양소를 듬뿍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5번째 비법은 당근 섭취입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피부 표면 세포를 튼튼하게 보호하는 자연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합니다. 강력한 항산화 효능으로 자외선으로 인해 생성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멜라닌 과잉 생산을 억제해 기존 색소 침착도 점차 옅어지게 만듭니다. 제 환자 중 75세 김정화 어르신은 20년간 매일 아침 당근 주스를 공복에 드셨는데 그 결과 새로운 잡티가 생기지 않았고 이미 있던 반점 도 한 겹씩 옅어져 지금은 맑고 고른 피부톤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당근 주스는 단순히 당근만 갈아도 좋지만 사과나 오렌지, 레몬즙을 추가하면 비타민 C가 더해져 베타카로틴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기름에 녹는 성질이 있는 베타카로틴은 올리브유 한 스푼을 섞어 당근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당근을 생으로 하루 1개 섭취하거나 주스로 만들어 공복에 마시는 습관을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이어가 보세요. 자연에서 얻은 영양소가 몸속부터 피부 건강을 지켜주어 내외부 모두에서 빛나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당근을 끓인 탕이나 찌개에 넣으면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기 쉬우니 가능한 한 생으로 드시거나 데치더라도 30초 이내로 짧게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베타카로틴과 타섭취 시 피부가 일시적으로 노랗게 변하는 카로티노시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에는 해가 없지만 놀라지 않도록 하루 당근 섭취량은 2개 이내로 제한하세요. 또한 당뇨가 있으신 분은 당근 주스보다 생당근이나 살짝 데친 당근을 채 썰어 샐러드로 드시는 편이 혈당 관리에 유리합니다. 당근이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피부 건강을 지키는 보물이라는 사실 이제 분명히 느껴지시죠? 6번째 비법은
호두 섭취입니다. 호두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염,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속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멜라닌 생성 경로를 차단합니다. 오메가3는 세포막을 튼튼히 하여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 장벽을 보호하며 비타민 E는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지켜 피부 재생을 촉진합니다. 제 환자 중 72세 안소영 어르신은 하루에 호두 5달씩을 아침 식전 공복에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2달 만에 얼굴빛이 한층 밝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들이 무슨 팩 발랐냐고 물어볼 정도예요 라고 기뻐하셨죠. 별도의 병원 시술 없이 도색소 침착이 눈에 띄게 완화되었음을 직접 경험하신 겁니다. 호두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우선 아침, 공복에 껍질을 깐 호두를 그대로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입니다. 호두는 단단하므로 충분히 씹을수록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그리스 요거트나 저지방 요거트에 다진 호두와 꿀을 곁들여 드시는 것입니다. 요거트의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 영양소 흡수를 돕고 꿀이 가진 항균 보습 효과가 피부 진정에 기여합니다. 이처럼 자연이 준 재료들로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내일부에서 피부가 건강하게 재생됩니다. 다음에는 7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비밀 레시피를 더욱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두의 고소함과 함께 그리스 요거트나 케피어 같은 프로바이오틱스를 곁들이면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 피부 건강을 돕는 이중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호두는 열량이 높아 하루 30g 이상 과하게 드시면 체중이 불어날 수 있으니 한 줌 정도를 기준으로 섭취량을 지켜주세요. 만약 호두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생아몬드나 해바라기 씨로 대체해도 비슷한 효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아직 남아있는 호두 한 봉지를 오늘 아침 식탁 위에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피부에 큰 활력을 줄 것입니다. 이제 7번째 비법인 올리브 오일 보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충분한 수분 공급은 멜라닌 색소 침착을 억제하고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열쇠입니다. 올리브 오일에 함유된 스쿠알렌은 강력한 보습제 역할을, 비타민 E는 자유라디칼을 차단해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또한 올레산 성분은 피부 장벽을 강화해 외부 자극과 수분 손실로부터 피부를 든든히 지켜줍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90세가 넘으신 지금도 샤워를 마치고 3분 이내에 욕실 거울 앞에서 올리브 오일을 바르는 습관을 지켜오십니다. 물이 스르륵 마르기 전 손에 묻은 한두 방울만으로도 피부가 촉촉해져 당기는 느낌이 사라진다라고 늘 말씀하셨지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안이나 샤워 직후 아직 살짝 물기가 남아있는 피부에 올리브 오일 2방울을 손바닥에 떨어뜨린 뒤 얼굴과 목 전체에 부드럽게 펴 바르는 것입니다. 특히 기미가 진하게 자리 잡은 부위에는 손끝으로 살짝 눌러 흡수를 도와주세요. 바르는 동작은 강하게 문지르기보다 손바닥을 살짝 두드리듯이 원을 그리며 가볍게 터치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영양성분이 깊숙이 스며들고 올리브 오일이 피부층 사이를 촘촘히 메워 수분 증발을 막아줍니다. 다음에는 8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자연성분 케어법을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안 또는 샤워를 마친 뒤 3분 이내는 수분 증발을 막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때 피부에 남아있는 물기를 그대로 두고 3분 안에 보습하면 보습 효과가 2배로 높아집니다. 완전히 마른 뒤에 오일이나 크림을 바르면 흡수율이 떨어지기 쉽고 반대로 너무 많은 양을 바르면 끈적임만 남기기 때문에 소량씩 대략 2도 3방울 정도로 시작해 피부 상태에 따라 조금씩 조절하세요. 여러분은 세안 후 보습제를 몇 분 안에 바르시나요? 이 3분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8번째 비법은 파세린 꿀팩입니다. 파세린은 피부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꿀은 천연 보습인자와 항균, 항산화 효소가 풍부해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며 재생을 돕습니다. 실제로 68세 장미숙 어르신은 20년 동안 사라지지 않던 잡티가 이 팩을 한 달간 매일 사용한 뒤 눈에 띄게 옅어지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끈적여서 불편했지만 다음날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니 피부가 촉촉하고 매끄러워졌어요. 그때부터 매일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만 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작은 볼에 꿀 한 큰술과 파세린 한 작은술을 넣고 균일하게 섞어주세요. 비율은 1대2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끈적임이 부담된다면 1대1 비율로 맞춰도 됩니다. 깨끗한 손가락이나 면봉을 이용해 잡티 부위에 도톰하게 발라주시고 그대로 취침하시면 됩니다.
단, 베개 커버가 오염될 수 있으니 얇은 수건이나 전용 패드를 사용해 보호해주세요. 다음날 아침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군 후 평소 보습 단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바세린 꿀팩은 특히 겨울철 건조한 환경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환절기나 난방이 과도할 때 피부가 당기고 갈라지는 느낌이 든다면 이 팩으로 집중 보습해보세요. 다음에는 9번째와 10번째 비법을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바세린을 단순히 립밤이나 연고 정도로만 생각하셨나요? 이제부터는 바세린 꿀팩이 잡티 완화의 비밀 병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꿀 알레르기가 있거나 끈적임이 부담스럽다면 알로에베라 젤이나 글리세린으로 대체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미온수로 부드럽게 세안한 뒤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깨끗이 헹군 후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9번째 비법은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은 멜라닌 색소 과잉 생성의 주범이므로 철저한 차단이야말로 잡티 예방과 개선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UVA는 진피층 깊숙이 침투해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손상시키며 UVB는 표피세포를 직접 태워 반점이 짙어지거나 새로 생기도록 유도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막아야만 피부 잡티와 주름, 노화 현상을 동시에 늦출 수 있습니다. 제92세 셋째 이모이신 이정희 어르신께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실내에만 있든 외출하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얼굴과 손등에 SPF 30 이상, PA++ 이상의 물리적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오셨습니다. 그 결과 또래보다 10살은 젊어 보이는 맑고 단단한 피부를 유지하셨죠. 가장 효과적인 차단 순서는 세안, 보습제, 비타민C 세럼,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보습제와 비타민C가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있게 다독인 뒤 자외선 차단제가 그 위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야 성분 흡수도 방해받지 않고 차단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민감하거나 이미 잡티가 있는 피부라면 물리적 차단제,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위주로 사용해보세요. 화학적 차단제 성분이 자극을 줄 수 있는 분들에게 훨씬 안전합니다. 바쁜 아침에도 기초 단계를 꼼꼼히 지키는 습관이 야말로 피부 잡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첫걸음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여러분 피부 건강의 최후 방어선임을 꼭 기억해주세요. 자외선 차단제는 바른 뒤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과가 떨어지므로 최소한 2시간마다 더 발라주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바쁜 일상이라면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이라도 꼭 발라주세요.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도 겨울철에도 자외선은 구름과 유리창을 통과해 피부에 도달하므로 실내에만 있어도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얼굴뿐 아니라 목과 귀, 손등처럼 햇빛에 노출되는 모든 부위에 꼼꼼히 발라야 비로소 완벽한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비법은 손운동입니다. 우리가 잊기 쉬운 손가락의 작은 움직임이지만 손운동은 말초신경을 자극해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뇌를 활성화시켜 피부 재생에 필요한 호르몬 분비를 돕습니다. 86세 강영호 어르신은 매일 아침 저녁 5분씩 손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기억력이 맑아졌을 뿐 아니라 손등의 잡티도 옅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동작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손가락 맞대기, 엄지와 검지, 엄지와 중지. 검지와 중지 순으로 손가락을 서로 맞대고 10초간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손바닥 비비기. 두 손바닥을 마주대어 30초간 쓸어주듯 비벼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손목 원 그리기.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손목을 앞뒤로 크게 원을 그리며 돌려주면 관절과 혈관이 풀리며 노폐물 배출이 촉진됩니다. 손가락 스트레칭. 한 손으로 반대편 손가락을 하나씩 잡고 부드럽게 뒤로 젖혀 5초간 유지해줍니다. 이 4가지 동작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천천히 반복하시면 손끝에서부터 어깨까지 쌓인 긴장이 풀리고 손을 통해 전신으로 전달되는 혈류가 개선되어 피부 속까지 영양이 풍부하게 공급됩니다. 작지만 꾸준한 손운동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젊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까지 알려드린 10가지 습관을 한 번에 모아보겠습니다. 평소 TV 시청이나 여가 시간에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하루 3번, 각 3분에서 5분씩만 투자해보세요. 먼저 식사 후 30분 동안은 절대 무리한 집안일이나 눕기를 피하고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샤워나 세안을 마친 뒤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황금 시간대를 지켜주세요.
식사 후 10분 뒤에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며 소화 활동을 돕고 30분이 지나면 가볍게 손을 움직여 손가락 맞대기, 손바닥 비비기, 손목 돌리기 등의 손운동으로 전신 혈류를 개선합니다. 운동 후에는 보습제를 반드시 덧발라 수분과 영양이 피부 속 깊이 스며들게 해주세요. 이와 함께 일주일에 3번 자연이준 팩을 번갈아 사용해보세요. 레몬꿀 팩으로 비타민C와 구연산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합니다. 사용 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덧바르세요. 녹두팩은 사포닌과 비타민, 아미노산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부 재생을 촉진합니다. 곱게 갈아 우유와 꿀을 섞어 20분간 사용한 뒤 물로 헹궈주세요. 바나나 껍질 마사지로 살리실산과 루틴이 색소 침착을 완화하며 피부 탄력을 높입니다. 익은 껍질의 흰 면을 하루 3분 부드럽게 문지르고 10분간 자연 건조 후 헹궈주세요. 파세린 꿀팩은 수분 증발을 막는 보호막과 항균 보습 성분이 밤새 작용해 아침에 촉촉함을 유지시켜줍니다. 잠들기 전 찹티 부위에 도톰이 바르고 베개 커버를 덮어두세요. 위에도 늘 자연 성분을 올려 드십시오. 시금치 100g에는 하루 비타민 권장량의 137%가 들어있습니다. 생으로 먹거나 30초 이내로 살짝 데쳐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곁들여 드세요.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자외선 차단 효과를 내며 사과나 오렌지 주스와 함께 갈아 공복에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호두 하루 30g은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로 염증을 억제하고 세포재생을 도와줍니다. 공복에 그대로 씹거나 그리스 요거트에 섞어 드세요. 올리브오일 2방울은 샤워 직후 피부 장벽을 채워 수분 손실을 막고 다시 굳은 콜라겐 합성을 촉진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9번째, 10번째 수칙은 철저한 자외선 차단과 꾸준한 생활 습관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SPF 30 이상, PA+ 이상의 물리적 차단제를 골라 세안, 보습제, 비타민C 세럼, 차단제 순으로 바르세요. 흐린 날이나 실내에서도 2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손운동은 뇌를 자극해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말초 혈류를 개선해 피부 재생을 돕습니다. 짧게는 1분, 길게는 5분씩 TV 광고 시간에 손가락 맞대기나 손바닥 비비기를 실천해보세요. 더 이상 기미는 어쩔 수 없는 노화 현상이라는 말에 머물지 마세요. 이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쌓아나갈 때 여러분의 피부는 스스로 회복하고 맑아집니다. 오늘부터 가장 쉬운 것 하나를 선택해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기미 완화를 위한 마지막 10번째 비법인 손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가락 맞대기나 손바닥 비비기, 손목 돌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을 매일 3분만 실천해도 말초 신경이 자극되어 뇌로 가는 혈류가 크게 늘어나고 그 결과 피부 속까지 신선한 영양과 산소가 전달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로 피부톤이 한층 밝아지고 잦은 스트레스나 혈액순환 장애로 생기던 잡티들도 점차 연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레이저 시술이나 고가의 크림에만 의존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자연 요법 중 무엇 하나만 골라 매일 꾸준히 해보세요. 하루아침에 기미가 사라지진 않지만 매일 바나나 껍질 마사지 1번, 세안 후 3분 이내 보습제 2방울, 식탁 위 시금치 한 접시처럼 작은 변화를 쌓아가다 보면 한 달 뒤 거울 앞에서 스스로 미소 짓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 환자 중 극적인 변화를 보인 분들은 모두 단 하나의 방법을 최소 석 달 이상 꾸준히 이어간 분들이었습니다. 여러 요법을 한꺼번에 시도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라도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죠.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바나나 껍질로 얼굴을 부드럽게 문질러 보시고 세안 후에는 반드시 3분 안에 보습제를 발라보세요. 이 2가지 습관만으로도 이미 피부 재생의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점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매일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라고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해보세요. 스트레스가 기미를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밝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작은 습관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야말로 피부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70대인 제가 오늘도 진료와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소소하지만 강력한 습관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